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선대위의 공식 명칭을 살리는 선대위로 정했다고 하죠. 정권 교체 의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일부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오늘은 무주택자들을 만나서 청약제도 사각지대를 점검하는 등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추은호 해설위원 또 최재인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죠. 김병준 위원장,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 네 사람이 손을 맞잡긴 맞잡았는데 겨우 봉합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분위기 자체가 예. 앞에 나왔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젊은 분위기로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것이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예. 그 수우파라 그러죠.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의 헤이 마마도 나오고 네. 보통 국민의힘은 아재 정당으로 이렇게 대변이 되는데 예. 이런 그 음악이 나온다라는 것조차가 상당히 변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예. 이거 보니까 또 이제 젊은 그대가 나오니까 오래된 윤석열 후보라든가 좀 익숙한 표정을 짓는데 네. 헤이 마마가 나올 때는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한 표정들이 네. 아직까지는 외형만 변하려고 하지 아. 속은 채 변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직 드러난 것 같고요. 네. 일단 여러 명이 힘을 합쳤는데 예. 갈등이 봉합이 되긴 했지만은 봉합 수준입니다. 앞으로 언제든지 간에 재현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봉합 수준이다. 그런데 선대위 출범 시에 거기에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이 불참했어요. 예.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뭐 내부적으로 갈등의 소지는 남아 있으니까요. 네. 근데 봉합은 봉합인데 예. 모양은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사실. 보면은 마치 1대 3? 그리고 이쪽은 말이죠. 그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혼자 있고 이쪽은 네. 보면은 윤석열 그다음에 이준석 예. 김병준 누군가 김종인까지 3명. 예. 1대 3의 구도로 오고 예. 더 나아가서 김병준까지 하고 그다음에 네. 참석 못했죠. 김한길까지 하면 1대 3 내지 1대 5 구도로 마치 운동장에 기울어져 있는 듯한 역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혼자 지금 다 1인 다역을 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은 역할 분담을 해서. 원래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원래 공동선대위원장이 12명이었잖아요. 예, 근데 원래. 이제 그 예. 존재감 예. 뚜렷하지 않죠. 만약 여기로 말해 저 행사에 이준석과 김종인 두 네. 사람이 빠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빈자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 두 사람이 딱 마지막에 합류하는 바람에 네. 상당히 봉합이지만 아주 모양 좋은 그럴듯한 무늬 좋은 그런 봉합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절반은 성공은 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선대위 출범식이.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절반은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예. 오늘 국민의힘 선대위 공식 명칭이 살리는 선대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희망, 정의, 국민, 나라를 살리겠다라는 취지로 살리는 선대위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일단 살리는 선대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야당의 정체성에는 맞는 그런 예.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려 있다는 거 반대가 죽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반대로 정의가 죽어 있다. 그리고 아. 희망이 없어졌다. 국민과 나라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권 교체를 통해서 살리겠다. 어떻게 보면은 그 야당의 정체성을 잘 표현한 것이다. 한 이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반면에 이제 민주당 이재명 선대위는 대한민국 대전환 이거 바꾸겠다라는 거죠. 예. 이재명 후보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부동산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고 거기다가 이재명 후보의 슬로건인 이재명은 합니다까지 결합을 해서 나름대로 잘 만들어진 그 역시 네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대위 출범 후 오늘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자, 오늘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어떤 발언을 했는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셋!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거대책위원회 네이밍에 대한 자리에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고3 학생하고 그 대학 갓 졸업한 저 여학생하고 이번 졸업반이라는데 그 두 분의 그 연설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고 제가 그 다음에 가서 연설을 하려니까 조금 부끄럽더군요. 누가 발탁했는지 우리 이 대표님이 발탁하신 건가요? 공개 선거로 공개 경쟁으로 나는 국대다 해서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선언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높기 때문에 우리 후보를 비롯해서 우리 선거대책위원회가 별다른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저는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선거를 운영하는 주체가 일사불란하게 제대로 잡음이 없이 진행이 되어야만이 승리를 장담할 수 있다고. 민주당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 보십시오. 민주당의 구조적인 모순이나 민주당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오려고 하면은 아마 다리 찢어지는 상황도 생길 겁니다. 네, 살리는 선대인데요. 과연 최근 주춤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자, 윤석열 후보 오늘 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합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밝혔고요. 그리고 지금 들으신 대로 청년 세대들을 아주 칭찬한 대목이 눈에 띕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셨어요? 어제 그 선대위 출범식 자체가 젊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고 그 인상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특히 후보 연설 직전에 사전 연설한 김민규 씨 그리고 백지원 씨에 대한 연설이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온 것 같은데 이번 선거는 여러 차례 말하집니다만 20, 30대가 부동층이고 스윙 보터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잡느냐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그 선거 전략이 될 텐데 네. 그래서 젊은 층에 대한 그 홍보 또 전략 이런 것들을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앞서 있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 보고 따라올 테면 따라와라 다리 찢어진다 이런 자신감을 나타낸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여야가 정말 사활을 걸고 젊은 층 잡기 경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큰 실수를 하지 않으면 정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정권을 바꾸자라고 하는 정권 교체는 큰 흐름이 이미 형성됐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후보 입장은 되게 해피하죠. 요즘 상황이. 본인이 가만히 있어도 말이죠. 60대, 70대 보수층은 지금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밀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지금 여야가 끌어들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2030 시대 이준석 대표가 다 해주는 겁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명연설했던 것. 그다음에 빨간 후드티 입고 같이 해서 주목을 받았던 거, 언론 스포트를 받았던 거 전부 다 이제 이준석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오면 따라오라 여당이 이제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정말 중요한 중도 확장, 그다음에 경제 민생 공약들 이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다 해줄 겁니까? 네. 그러니까 1인 삼각 체제가 딱 굳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후보 보면 큰 실수만 안 하면 교체론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해피하고 지금 자꾸 웃음이 미소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저희가 우상호 의원 모시고 민주당이 보는 판세를 들어봤는데 우상호 의원은 다음 달 그러니까 1월 중하순쯤에는 지지율의 변화, 골든 크로스를 예상하더라고요. 각 당에서 보는 지금 전망이 다른데 추운 해설위는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선대위 최근 오늘 추가 인선이 있었는데 금태섭 전 의원이 전략기획실장 맡았더라고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이제 그 총괄 상황본부장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산하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략기획을 맡았는데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용호 무소속 의원도 예. 전북 남원 임실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예. 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직책은 아마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정도 될 겁니다. 네. 거기서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도층을 노리는 확장 전략이 나름대로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 측으로서는 최근 어제 오늘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금태섭 전 의원이 전략기획실장을 맡았습니다. 민주당 의원 출신이고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북 남원이 지역구인데 거기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었던 의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지금 이제 역할을 할 것 같던데. 지금 뭐 거의 기정사실로 이제 들어간 것 예, 같고요. 예. 지금 마치 윤석열과 국민의힘 캠프로 사람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지역 세대 불문하고 몰려드는 듯한 모습, 모양새. 이건 상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고무적이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빨간불을 켜야 되는 거죠. 지금 민주당 하면 이재명 혼자 한 사람만 1인 다역을 하고 반짝반짝 빛이 나지만은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대선 때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 선대위 잠시 뒤에 얘기할 텐데 그럼 민주당 선대위는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예. 몽고 기병처럼 빠르게 움직이겠다는 전략이거든요. 예. 혼자만 빠르게 말 타고 가면 뭐합니까? 주위에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런 스타급, 예. 아주 젊고 참신한 그런 스타급 인사들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민주당 주변에는.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윤석열 후보도 만났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청년들하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윤 후보가 바지 사장 같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답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동안에 윤 후보를 봤던 시각과 좀 다른 답변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경선 과정에 이렇게 마음에 앙금이 있었던 건 사실인 네. 것 같아요. 그것이 지난 2일 비공식 만찬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윤석열, 그다음에 홍준표, 여기에 함승희 전 의원까지 같이 셋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 수사에서는 일가견이 있는 3명이 만난 자리였는데 예. 이 자리를 통해서 서로 검찰 선후배 출신들끼리 정치인들끼리의 그 거리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직후에 나온 홍준표 의원의 그 코멘트가 생각이 바르고 담백한 면이 있는 것 같다. 다음 날 바로 이런 표현들을 했었거든요. 예. 오늘도 청년의힘 그 게시글에다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일단 윤석열에 대한 앙금은 내려놓았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게 예. 그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러면 홍준표 의원이 선대위에 합류를 할까요? 결국은 어떻게 보세요? 선대위에 합류한다라면 고문이 될 고문 역할을 할 것 거거든요. 같다. 결국 그래서 저는 선대위 합류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김종인 위원장과 개인적인 또 악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완톱으로 있는 선대위에 합류하기보다는 그 선거운동 과정이나 그런 과정에 자연스럽게 윤석열 후보를 바로 지원하는 형태 이런 지원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렇게 저도 보시는군요. 예, 동의하는 거고요. 홍준표, 유승민이 지난번 19대 대선 본선까지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아우라가 예. 있고 포스가 있는 사람인데 네네. 뭐 경선 끝났다고 그래서 뭐 서둘러서 이렇게 가는 것도 모양이 영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적절한 명분과 계기가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합류할 거라고 보고요. 예. 주위 사람들은 다 지금 윤석열 캠프로 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조경태 이제 위원장 의원도 홍준표 선대위원장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사전 교감 하에 갔더라고요. 그래서 홍준표나 유승민이 주위 사람들에게 너 가지 마 하면 못 가는 겁니다. 쉽게.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이기인 성남시 의원 수석 대변인, 예. 오신환 전 의원 다 영입됐습니다. 예, 전부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오케이 했다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적절한 타이밍 때 뭐 적절한 모양새로 합류를 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사 가운데 이제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과거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규직 폐지를 주장한 것도 있었고 특히 과거 5.18 그 광주 민주화운동 폄하하고 왜곡한 영상을 SNS에 올린 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일단 노재승 씨에 예. 대해서는 잘 모르실 텐데요. 네. 그 흔히 이제 빈이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빈이자 노재승 이렇게 하는데 빈이라는 것이 빵모자죠. 빵모자. 빵모자를 쓴 예. 자라는 것은 본자의 줄임말인데 어떤 능력이 뛰어난 사람 뭐 이런 사람을 표현해서 결합어로 빈이자인데 이 장면이 언제 장면이냐면은 예.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후보의
그 유세차에 올라와서 지지 연설을 해서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진 그랬군요. 그런 예. 케이스입니다. 그렇지만은 과거에 한 발언, 말씀하신 대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하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 그리고 정규직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본인이 일단 해명한 부분들도 있고 예. 또 당 차원에서는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바로 이렇게 무효화시키지는 않았어요. 함익병 씨하고 또 다른 케이스로 본인의 해명이 일리가 있다라고 해서 좀 두고 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앞으로 그 발언들이 아마 그 노재승 씨의 선명성이라든가 네네. 또 화제성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은 향후 추이에 따라서는 그 임명이 취소될 가능성도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은 자신이 5.18을 폄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자, 지금 김건희 씨가 언제쯤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등판할 것인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등판하기도 전에 여야의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제가 좀 너무 늦게 들어가서 자세히 뭐 그런 얘기는 못 나누고 그냥 잤습니다. 뭐 적절한 시점에 국민들 앞에 나와서 활동하지 않겠습니다. 처음에 이 후보께서 나올 때 굉장히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에 이렇게 좀 너무 전면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마 조금 커튼 뒤에서 후보를 이렇게 내조하는 그런 역할에 좀 역점을 더 두지 않나 이렇게 지금 저 듣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임태희 본부장이 아마 커튼 뒤에서 후보를 내조하는 그런 역할 이런 표현을 썼는데 바로 송영길 대표가 수렴청정 이야기를 하면서 이 커튼 뒤에서 수렴청정하자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진 원장님, 예. 자 김건희 씨 본격 외부 활동에 언제쯤 나설 것으로 보십니까? 아까 윤석열 후보가 밤에 늦게 들어가서 못 물어봤다고 했는데 아침에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아침에도 안 물어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김건희 씨에 관한 세 가지 원칙을 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 가지 원칙. 일단은 최대한 늦게 노출한다. 밖으로. 지금 굳이 야당이나 또 일부 여당이라든지 말이죠. 일부에서는 빨리 나와라 하지만 그 부담을 안고 나가서 군이 구설수에 오르는 것보다는 부담을 가면서 그대로 당분간 있는 게 낫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최대한 조금만 노출시킨다. 나가더라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대한 낮은 모습으로 노출한다. 서민들이라든 뭐 양로를 해서 이제 그런 아마 원칙을 정한 것 같은데 참고로 이제 과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제일 많이 활동을 적극적이었던 영부인을 꼽는다면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김정수 여사를 꼽고 가장 활동이 적었던 사람이라면 김영삼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인데 그렇군요. 요즘 추세는 후보의 배우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대세인데 김건희 여사가 약간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가장 최소하고 신중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굳이 한다면 아마 연말 연초가 넘어가면 아마 그렇습니까? 새해 눈 내리면 그때쯤 서서히 아주 조심스럽게 스타일도 상당히 좀 서민적이고 그렇게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예상해 계십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늦게 노출할 것으로 보이고 노출을 해도 최대한 낮은 모습으로 나설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비판했잖아요. 대통령 뒤에 수렴청정은 최순실 하나로 족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송영길 대표가 아주 강력히 비판한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후보 본인이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를 최순실로 비교한다는 건 좀 과한 당 대표가 하기에는 좀 과한 비판이다, 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관심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언제 등판하느냐 이게 관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빠르면은 연말에 나오지 않을까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예상도 현재 했습니다만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더 늦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요 오늘 청년 행보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만났는데요. 학생들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질문이 좀 어렵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경제 현안,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 관련한 여러 질문들이 나왔는데요. 정책 철회에 관해서 물으니까 철회가 아니다. 국민을 설득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되면 다시 추진하겠다는 거죠? 민주당은 그래서 이제 유연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아니면은 국토보유세라든가 경제 현안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하는 이유가 예. 대안을 제시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재명은 유능한 행정가다. 이런 이미지를 자꾸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윤석열 후보보다 검찰 출신인 윤석열보다는 경기지사 현장의 행정을 잘하는 유능한 행정가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그게 두 가지 큰 벽에 부딪혔죠. 하나는 대장동 문제. 거기서 유능한 행정가라는 이미지가 상처를 받았고 또 하나가 자꾸 이렇게 이제 학생은 철회라고 표현을 했고 입장을 바꾼다. 이렇게 꺼냈다가 다시 후퇴하고 하는 것들이 또 다른 하나의 상처를 입은 의문을 품게 되는 배경인 건데요. 이 부분들은 앞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계속 따라 붙을 겁니다. 과연 유능한 행정가인가 아니면 그때그때 입장을 바꾸는 포퓰리스트인가. 이거 부분은 선거 기간 내내 논쟁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유능한 행정가냐 아니면 포퓰리스트냐.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후보의 오늘 답변.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자다가다 벌떡 일어나는 두 단어가 있는데 이게 학점입니다. 근데 교수가 학점 반영한다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주 열심히 이 어려운 질문을 준비한 것 같아요. 거기다 언론에 노출되면 학점 따따블 준다 하니까 되게 어려운 질문 아마 준 모양인데 근데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진땀을 뺐지만 더 힘들었던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재난지원금이나 국토보유세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지금 점점 수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해가는 과정에서 아직 이 시점에서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탄력성이 있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애매모호하게 비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빨리 아마 이재명 후보가 중요한 정치 혹은 정책적인 이슈에 대해서 확실하게 본인의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저렇게 애매모호한 모습으로 비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재명 후보가 거듭 강조하는데 자신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국민들이 반대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히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재명 후보 보면 최근에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행보에 좀 나서는 모습 아닙니까? 기획재정부 강력하게 비판했잖아요. 어떻게 소상공인 지원을 이렇게 쥐꼬리만큼 할 수 있느냐. 근데 이 이야기는 바꿔서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될 수가 있고요. 실제로 비판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흔히 총선은 회고투표라 그럽니다. 그리고 대선은 미래에 대한 선택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여당 후보가 현 정부랑 계승자다. 이렇게 주장만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름대로 자기의 정책을 제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다르다, 차별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일종의 이제 차별화 전략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를 구시대라든가 과거의 유물이라든가 교체돼야 할 대상이라든가 이렇게 과격하게 나간다면은 이른바 친문 진영의 저항에 부딪히겠죠. 이낙연 전 대표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부의 분열이 있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친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차별화를 말하고 또 지금 현재 청와대로서는 그것을 또 수용하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것이다. 어느 정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차별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셨거든요. 최재 원장님은 앞으로도 계속 저 정도 선에서 선을 지키면서 차별할 것 같습니까? 저는
선을 점점 넘어설 것 같습니다. 선을 넘어설 것 예, 같습니다. 훨씬 더 세게 강도를 높여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지지층은 둘 중 하나를 판단해야 될 겁니다. 네, 네. 적절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야 되느냐. 지더라도 아니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문재인 대통령 관계가 아무리 악화되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를 해야 되느냐. 양당 간에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후자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차별화 강도는 점점 더 셀 거라고 보는 거고 예, 그리고 대선에 이기려면 반드시 이 중도층을 끌어안으려면 건너야 될 강이 바로 아시다시피 조국의 강입니다. 네.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하면 20, 30대라는 중도층을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건너야 되거든요. 조국 강을. 그래서 더욱 강도 높게 조국 사과를 할 거고 예, 아마 점심시간 조국에 대한 사과뿐만 아니라 더 비판을 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추미애든 그 누구든 간에 예. 점점 절박해지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는 불가피하게 악화될 수가 있다. 그리고 다만 신경 쓸 게 문재인 대통령 임기말 지지도 아닙니까? 네네. 여전 지지도가 높다. 저는 그것도 신경을 쓰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점점. 그렇습니까? 예, 권력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대권을 눈앞에 두고 내가 지는 것보다는 패배해서 모두가 다 지는 것보다는 모든 부담을 감수하고 힘들더라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층이 반대하고 뭐 비판을 가하더라도 승리하자라는 최종적인 판단을 낼 거라고 보고 저는 이미 그렇게 가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제일 고민이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조국의 강을 건너려면은 예. 입으로 사과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열린민주당과 합당 논의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리고 자기 주변 측근들도 보면은 강성 그 친조국 인사들이 꽤 포진돼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지 않고 말로만 사과한다라는 부분들은 진정성에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그 관건이 될 거고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뭐냐면은 이재명다운 비전, 이재명다운 미래상을 제시를 하는 것이 차별화로 인한 갈등을 막을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친문조차도 포용할 수 있는 미래상을 제시하면서 포용을 해야 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한 보인다. 말씀 더 드려요.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점점 이재명 후보가 캠프 내에 있는 친문 인사들과도 차별화를 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해찬, 양정철이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나타나는 순간 중도층이 도망가거든요. 아, 근데 권력의 법칙상 예. 대선이 3개월 남았는데 이재명 후보가 뭐를 걱정해야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걱정해야 됩니까? 퇴임하는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열성 지지층을 걱정해야 됩니까? 그분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제가 냉철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는 굴러가고 표심은 민심 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두려워서 왜 차별을 못하고 좌고우면하다 결국 대권을 놓쳐버리는데요.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게 점점 더 차별화의 강도는 특히 예. 정책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차별화 강도는 빠르게 강하게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향후 이재명 후보의 행보 그리고 또 정책들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처럼 이 두 거대 여야 후보들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된 가운데 제3지대 후보들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회동을 가졌죠.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오늘 서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제3지대 예. 단일화 같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전혀 없습니다. 양당 정치가 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는 적폐다 이런 데 인식을 같이 했고 할 수 있는 여러 정책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만남에 대해서 오늘 특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심상정, 안철수 두 후보 일단 만나면서 기자들이 많이 물었습니다. 단일화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단일화는 절대 아니다. 정책 공조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후보가 어떤 정책의 방향도 좀 다르고요, 이념도 다른데 두 후보가 만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그 양당 체제의 벽에 막혀서 제3지대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이런 식의 모임을 통해서 이제 정치 개혁이라든가 결선 투표라든가 또 쌍특검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활로를 찾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두 분이 그 지지율이 지금 뭐 3%, 4% 가까이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대선에서 두 분이 받은 지지율 합이 얼마냐면은 27.58%입니다. 그랬습니까? 굉장히 높은 그 지지율이었죠. 하지만은 후보 단일화 가능성은 물론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는 것도 현실인데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제3지대의 그 공간을 좀 넓히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앞서 제가 우상호 의원하고 이야기 나눴을 때 우상호 의원은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완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죄송한 말인데 맞습니다. 그 국민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완주할지 안 할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안철수 두 사람이 만나서 많은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양당적인 민생. 그런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국민들이 일단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는 저는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메시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두 사람만 하더라도 지금 상대 백전노장입니다. 대선을 나가고 선거 여러 번 나갔던 백전노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논의한 의제라든지 단어라든지 이게 너무 뻔한 얘기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당도 좀 민생이고 뭐 이런 부분들 특별한 메시지의 차별성도 없고 메시지 힘도 없고 그럼 뭐 지금 여야 후보 누가 이재명 윤석열 누가 잘하나 뭐 어떤 차이가 나 이거 보기도 바쁜데 나머지 다른 후보를 왜 봐야 되죠? 왜 봐야 되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 차별성과 알맹이와 힘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국민적 관심을 끌 수 있는 메시지 차별성 이게 연구한 다음에 만나든지 뭘 하든지 뭐 논의를 해야 국민들이 그쪽으로 고개를 좀 향하지 않겠습니까? 참 그런 점에서 어떤 참모들이 주위에 돕고 있는지 혹시 두 사람은 아직도 지금 급박하게 흐르는 20, 30대 MZ세대의 흐름이라든지 아주 급변한 대한민국 민심의 흐름을 잘 못 잇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그래도 3%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5% 넘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분명히 지지층이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양당 후보 중심으로 여론조사가 나오다 보니까 좀 관심을 덜 받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특히 심상정 의원 경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심상정 의원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지금 아직은 좀 먼 이야기지만 당면한 문제가 뭐냐면은 다른 진보 정당들이 있습니다. 진보 정당이 지금 5개 정당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녹색당이나 진보당은 또 김재현 후보를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노동당, 변혁당 이런 진보 5당과의 그 후보 단일화, 공동 후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과제를 하나 또 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진보 정당 중에서 시대정신은 김동연 부총리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본소득당도 별도 후보를 내세웠고 이런 작지만은 이런 진보적인 정당들과를 어떻게 의견을 모으느냐라는 숙제도 동시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안철수 쪽으로만 달려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좀 애매한 위치에 처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결국 풀 방법은 현장의 목소리, 정의당의 강점인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듣고 그것을 따르는 정책에 반영하고 결정에 반영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메시지를 강조했는데요. 자, 심상정 후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를 향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제 선대위 출범하면서 약자와의 동행, 서민 경제를 제1호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왜 웃으세요? 그분은 52시간제도 폐지하고 최저시급제도 폐지하시자는 분 아니에요? 강자와의 동행이면 몰라도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니까
주 120시간으로 약자를 임의 동행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2달 이상 이렇게 지금 하신 말씀은 그 윤석열 후보님의 정치는 강자를 위한 정치죠. 여기도 선대위 다시 쇄신하고 요즘 여러 가지로 좀 바뀐 행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많이 바뀌시고 자주 바뀌시니까 저도 뭐 쫓아가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국토보 유세라든지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오랫동안 천명해온 공약, 중심 공약인데 뭐 이것도 그냥 지금 거의 불투명한 상태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저런 이제 사과를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과를 많이 해야 될 분이 그럼 후보 자격은 있으신가 이렇게 역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가 두 여야 후보를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듣고 오셨는데요. 최준 원장님, 메시지가 좀 강력해야 한다, 새로운 메시지 내놔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메시지를 내놔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윤석열 후보보다는 뭔가 다른 강력한 그리고 시원시원한 정책적 아젠다가 내세우면 어떨까? 이를테면 다른 1, 2당 후보가 간파하지 못하는 민생의 틈새 전략, 예를 들면 아동학대 문제라든지 말이죠. 그다음에 학교폭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속살해라든지 이런 민생의 문제들, 그래서 민생 대통령 문제 이런 부분을 대안까지 내세워서 과거 이제 홍준표 후보가 그런 걸 많이 좀 먹혔지 않습니까? 뭐 사시라든지 뭐 사형제 부활이라든지 이 뭐 대입시 뭐 수시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말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종편 틀면 보이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 있습니다. 폭력이라든지 보면서 짜증나고 화나고 한탄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만 모아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하겠다라고 제3지대의 차별성을 좀 강력하게 민생 이런 부분을 치고 나가면 그래도 관심을 좀 갖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지금 심상정 후보나 들어서 4선의 4번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인데 그 10몇 년 전하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고 안철수 후보도 지금 중도의 원조가 중도의 판을 만났는데 물을 만난 거 아닙니까 안철수 후보는? 근데 그 물 만났는데 제대로 헤엄치고 멋있게 자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이대로 오늘 현재 보여주는 모습 이대로 가면 아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별 변수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 아무리 1% 선거, 0.1%의 대선이라 하더라도 별로 그래 큰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두 후보는 정말 아마 환골달퇴하는 자가 진단,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그리고 지금 흐름이 민심 흐름이 뭔지를 다시 한번 아마 세게 뼈아프게 아마 자가 진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대 여야 후보와 좀 더 다른 민생 현안에 좀 더 접근하는 그러한 새로운 메시지를 내놔야 할 때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메시지 내놓는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이슈 추은호 해설위원,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